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 모시고 그동안 몰랐던 두뇌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즘에 왠지 피로가 좀 누적돼서 그런지요. 자꾸 하품이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웃긴 게 아까 이렇게 들어올 때 저희 팀 앞에서 하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명씩 따라서 하품을 하더라고요. 이 하품이 전염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품이 정말 전염이 된다. 이제 뭐 감정이 전염이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동료 의식이 생기고 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 뇌 속에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이 미라 뉴런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그 거울 신경 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자기도 하품을 하는 똑같은 감정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뇌과학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뇌과학 속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봤는데요. 박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요? 예, 오늘은 정말 남녀의 뇌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간에 이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남녀는 뇌 구조부터가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지 비로소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부부의 행복이라는 것도, 남자는 저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또 여자는 저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태생적으로 다른 남과 여. 남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유전자와 신체의 차이뿐만 아니라 뇌 구조와 활용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너무나 다른 남자와 여자.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먼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남녀 뇌구조의 차이점부터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과 이유까지.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서로 다른 뇌를 이해하라. 남녀의 뇌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녀 유별, 뇌를 알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아니요, 박사님, 뇌를 알아야 이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정에는 부부인데 이 부부는 건 남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남자와 여자는 유전적으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고 이 뇌 구조가 다릅니다. 왜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저걸 싫어할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이 다르다. 또 어떤 점은 같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부부싸움 요소는 없어집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파악해서 가정의 화목을 좀 이끈다. 들을수록 신기한데 오늘 이야기 빨리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시나요? 오늘은 정말 뇌과학 전문가죠. 문재일 교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남자의 뇌 또 여자의 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뇌 전문가 두 분이 계시니까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알고 계셔서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신가요? 글쎄 누가 그랬던가요? 여자를 이해하려면 평생이 걸린다. 그걸 알고 결혼해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쩌면 그게 진리인지도 모릅니다. 이시영 박사님도 아직 모르는 여자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도 어렵습니다. 뇌과학자 두 분께서도 어렵다고 하시니까요. 이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 정말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좀 오늘 파헤쳐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제가 시작하기 전에요. 얼마나 여자의 뇌,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지 제가 퀴즈 한번 좀 내볼게요. 집에서요. 아내가 전화가 옵니다. 집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창을 열었더니 냄새가 나고 창문을 열었더니 이번에 매연이 들어와서 숨이 막혀 못 살겠다. 그 창문 열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투덜거려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더 심한 쪽에 맞춰서 문을 닫든지 열든지 결정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서로 좀 바보스럽게 자꾸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뭐 당신 편한 대로 하라 그럽니다. 아이고. 이 정답이 따로 있는데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시니 어떡합니까? 여자가 원하는 정답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닫아라 이런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페인트 칠했어? 너 머리 안 아파? 괜찮아? 이렇게 한번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를 사실 들으려고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아, 남자랑 여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 우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애둘러 말하는 편인데요, 우리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차이는 뇌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으로 좀 더 이제 감성적이고, 또 여성들은, 남자는 이제 이 사냥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 파악력이 굉장히 좋고, 또 일점 집중력이 있습니다. 다 노려야 되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활을 던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 대신에 여자들은 집에서 이제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또 아이들도 잘 보살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또 그 대신에 이제 여성들은 한목에 여러 가지 일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막 일점 집중을 해야 될 그럴 일이 없고, 애도 보고 요리도 하고 또 이웃집 아주머니도 하고 인사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래야 되니까 여성들은 한목에 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또 이런 또 장점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남녀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부터가 좀 다르다고 보시나요? 네, 뭐 해부학적인 연구로 보면 실제 남자하고 여자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대뇌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는 이제 좌뇌와 우뇌의 연결 부분이 이제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 여자의 경우에는 그 좌뇌와 우뇌에 연결해주는 뇌랑이라고 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두껍게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뇌 쪽으로 가면 그건 좀 반대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미국 연구팀에 의해서 다시 밝혀졌는데, 뇌 영상에서도 보면 실제로 사람이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생각할 때 뇌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 여자는 이제 좌우의 뇌를 동시에 활용하는 반면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뇌만 이렇게 앞서부터 뒤로 이용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춘기 겪기 전의 학생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남녀 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뇌 그런 연결망부터가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살짝 남자의 뇌, 여자의 뇌에서 이야기만 들어도요, 뭔가 이 다른 차별화된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대응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육안으로도 남자랑 여자의 뇌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자의 뇌, 여자의 뇌, 남자와 여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VCR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 한번 짚어보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고 느낄 만큼 소통이 어려운 남과 여. 남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남녀의 뇌 구조와 활용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남녀의 가장 큰 차이는 감정을 중시하느냐, 사실을 중시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차이로 남자와 여자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좌우뇌를 이어주는 연결회로인 간뇌의 전교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섬세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남자보다 전교련이 두꺼워서 감정의 정보 교류가 활발해 감정의 정보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자는 감정의 정보량이 물리적으로 여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여자만큼 민감하지 못하고 감정보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뇌량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언어 능력이나 직관력이 더 발달된 것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12% 정도 큰 뇌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로 대부분의 여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비해 많은 남성은 혼자서 고민을 해결합니다.
또 남녀에게 공통적인 업무를 시키면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여자들보다 학습 능력이나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됩니다. 반면 여자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멀티태스킹 능력이 남자보다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남녀의 뇌 구조가 모양과 기능은 같지만 핵에 있는 뇌 피질들을 연결해주는 신경 섬유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뇌는 한쪽 뇌의 다른 부분을 서로 연결해주는 신경 섬유가 발달한 반면 여자의 뇌는 서로 다른 뇌의 연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남녀의 뇌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달라 문제에 대한 반응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 영상으로 좀 만나봤는데요.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구조도 다르고 또 그 생김새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남자들은 시각적인 걸 좀 빨리 움직이고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유 때문인지 남자들은 이성을 볼 때도 좀 여자랑은 다릅니다. 이성을 볼 때 그냥 눈에 먼저 보이는 거. 예쁘다, 안 예쁘다.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를 이제 볼 때 뭐 다양합니다. 목소리가 좋았네, 뭐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다, 뭐 어떤 말투를 가졌다, 어떤 뭐 행동을 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성을 보는 관점도 이 뇌의 차이에서 오는 게 분명히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남자들은 이 시각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시됩니다. 가령 사냥을 나가도 들에 탁 나서서 보면은 정말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각이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남자들 생각이 이미지적이고 또 시각적인 이런 감각 기관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또 이 후각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 여자들은 청각이 예민하냐면은 남자들은요 썩 지나가는 냄새가 어쩌다가 여자 몸에 향기가 척 나면은 그 옛날 자기 첫사랑이 각 생각이 난다든가 이런 그 후각에 대해서 또 김교수 전문입니다. 후각에 대해서 김교수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네, 후각은 아마 가장 원초적인 감각입니다. 그 단세포 동물서부터 사용하는 그런 감각기관인데, 옛날에는 사실 이제 단세포 동물이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찾을 때 냄새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올라오면서 이제 사람들로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있고요. 또 복종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영역 표시도 하고요. 그래서 후각이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개가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쉬를 해놓는 이유는 이제 자기 영역 표시고요. 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유 없이 어느 여성에 빠지게 되는 경우 보면 흔히 이렇게 그 여성이 어머니와 같은 화장품을 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네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단세포 동물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냥감을 쫓는 남자의 아주 오랜 습성 때문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생각난 게요. 보통 사냥감을 쫓다 보면은 이 사냥감도 쫓지만 다른데 또 어떤 사냥감이 돌아다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위험한 적들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여자친구나 아내가 있는 남성들도 옆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눈이 돌아갑니다. 여자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그것도 남자한테는 어떤 뇌 구조적인 본성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뇌 구조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남성들의 이제 뇌를 움직이는 호르몬의 이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어느 그 여성이라든지 가족을 이루고 싶으면 바소프레신이나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호르몬이 있고요. 또 내가 가족을 이루며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야 되겠다는 호르몬이 있는데 불행히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랑에 빠지는 것도 어떤 이 뇌화학 작용, 호르몬 작용이 있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는 훨씬 좀 수동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감성적이니까 그건 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츰차츰 들면은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여성들도 목소리도 보면 또 남자처럼 막 걸걸해지고 그렇게 좀 확실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나이가 들면은 오히려 남성도 여성화
남자스러워지고 또 여성도 상당히 남성스러워지고 그리고 우리 정말 오랜만에 늙어서 초등학교 동창회 가보면은 여학생들 훨씬 더 아주 용감합니다. 네네. 우리는 막상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야 너 누구 아니가 그러고 뭐 툭 치고 굉장히 용감해지는 것이 정말 저 여자가 저 처녀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얌전했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죠. 예.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이 가정을 만든 남자와 여자,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인 친구들끼리 몰려가면 남자는 다 저래 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들은 또 자기 친구들끼리 가면 야 원래 부인들은 그래, 원래 여자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런 어떻게 본성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교수님? 사실 뭐 여성분들은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싸움은 여자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동의 못합니다. 저희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성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작은 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유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관심을 표명을 받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그거를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못하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들은 직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사소한 거에서 엄청나게 싸움이 이제 커지는데 남성들은 자기가 싸움을 키운지도 모릅니다. 무심해지고. 그래서 여자들은 점점 더 서운해지죠. 그래서 싸움들이 점점 이제 오래가고 깊어지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요,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남자들 정말 이럴 때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남자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라고들 한바탕 이야기들을 좀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좀 만나보고요. 도대체 남자는 왜 그런 건지 해결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보시죠. 늘 옆에 있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 알 수 없는 서로가 답답하기만 한데요. 영화나 드라마 속 신데렐라를 꿈꾸는 여자들.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멋진 남자를 고대하곤 하는데요. 남자다운 매력에 다정다감한 성격의 남자를 꿈꾸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여성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자들이 봤을 때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든지 심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 이제 신랑은 저기 운동, 야구 보면 야구 골수팬이 야구만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 광분을 하는 거지. 모든 운동은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운동신경이 있다. 뭐든지 잘한다. 만약에 강원도까지 2시간 걸렸다. 그러면은 나는 나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1시간 반에 나 찍고 와서 이런 거에 막 좋아해. 남들은 2시간 걸려서 갔다 왔는데 나는 1시간 반밖에 안 걸렸는데? 막 이런 거에 막 승부욕이 불타는지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부부싸움하고 나서 말을 안 해?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집안일 도와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쿨쿨 잠만 자고 있고 나중에 나 혼자서 화를 풀어야 되는데 화를 풀 데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부분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루 이틀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다 그래. 먼저 절대로 사과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여자가 먼저 해주면 알았어 미안해 서로 그러는 거지. 부부싸움 하고 나서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거 그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보이는데 있는 척 아는 척 센 척 허세 부리는 거 외모만 보는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여자들이 꿈꾸는 남자들의 모습과 현실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체 남자들은 왜 이럴까요? 여자들이 못마땅해하는 남자들의 행동들, 저도 보면서 정말 공감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여자들은 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심각해, 남자들 왜 저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전문가 모시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해결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싸우면요. 이유를 아는 것 같지 않은데 분명히 그냥 미안하다고 대충 입을 다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얘기를 하자고 나오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혼자 있고 알았어 미안해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도대체 남자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근데 아마 그 남성들이 그 여성들한테 이미 싸움에서 졌다는 걸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그 어휘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그렇게 말을 사용을 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 피하는 게 있고요.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툽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비해서 감정이입이라든지 자신을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동정한다든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배려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성들의 뇌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안일도 문제입니다. 같이 요즘에는 여자들도 바깥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사 일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도통 남자들 시켜놓으면 집안일을 대충 해놓고 제대로 해놓지를 않거든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서 싸움이 나는데요. 이 집안일의 경우에도 남자들은 구조적으로 하기 힘들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뇌 구조상의 차이라기보다는 뭐 사회 관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부인들도 모두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슈퍼 우먼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자기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한계를 남자들에게 우선 요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이 진공 청소기도 가르쳐야 되고 이 모든 걸 가르쳐야 됩니다. 남자들은 아예 안 보거든요, 그걸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이 사회적인 역할이 달라졌다는 것을 남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아내가 좀 도와줘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이게 필요한데 그것도 왜 못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집안일에 대해서는 이 남자가 더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사회관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보시는 분들, 남자분들이 과학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경을 써서 좀 집안일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집에서는 게을러지는 남자들이요. 또 어느 순간에는 너무 부지런해서 지나치게 부지런해가지고 여자들 당황시킬 때가 있습니다. 승부욕이요. 아니 뭐 차가 앞에 누가 끼어들면은 뭐 끝까지 쫓아가서 끼어들어야 되고 누구랑 뭐 탁구 게임이나 볼링 게임을 하면은 문 닫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이 남자들의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만 쓸데없는 승부욕 왜 그런 건가요? 승부욕은 이게 뭐 기본적으로 남자의 정말 속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뭐 내가 이겨야지 여자를 차지한다. 암컷을 차지한다. 수컷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성적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이제 이야기했듯이 자동차가 들어오는 거를 그거는 참 우리 남자들에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비켜주면은 마치 자기가 진 것처럼 패배감을 느낀다는 네.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양보를 한 거지. 내가 패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둘이 막 기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맛을 하더라죠. 막 서로 접촉이 일어날 정도라도 안 비켜주는 겁니다. 그때는 딱 비켜주도록 한다는 것이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그거는 자존심이 아니고 그거야말로 헛된 자존심입니다. 그건 자존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자존심이 시원찮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을 잘 덜먹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했다. 자존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자존심이 센 남자는 그만한 일에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자꾸 자존심과 연결을 시켜서도 안 되고 그것은 정말 하나의 이런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남자들의 지나친 승부욕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좀 다독거릴 수 있는 스킬이 있을까요, 교수님? 남성들은 좀 단순하니까 그 단순함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칭찬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이렇게 그 과속으로 몰고 추월하는 차가 있으면 이렇게 아내가 옆에 있다가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무식하게 운전하는 사람 참 싫고 우리 남편처럼 참 얌전하고 이렇게 신사처럼 운전하는 사람이 좋아. 그러면
바로 악셀레터에서 발 띱니다. 굉장히 그 점잖은 신사가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한테는 아마 칭찬해 주는 것이 그런 승부욕을 좀 잠재우고 좋은 쪽으로 승부욕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성들의 허세, 또 왜 침묵의 동굴 속에 들어가냐, 집안일은 왜 안 하냐, 괜한 승부욕은 왜 부리는 거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좀 해봤는데요. 두 분도 그러시겠지만 보고 계신 남성분들 지금 뭐 원망이 자자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여자 이해 못하는 게 많다 이러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여자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하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여자들은 오해를 뭘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참 그래 안 생각하면 좋은데 어떨 때도 보면 여자들은 막 소설을 씁니다. 아주 막 작가처럼. 그렇게 정말 침대 봉소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이야기를 붙이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것도 뭐 좋게 또 쓰면 다행인데 꼭 나쁜 쪽으로 쓰고 그래서 참 어떻게 속이 저럴까 참 속 좁은 여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세해서 그렇다. 또 남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왜 저럴까?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그럴 때는 여성들은 너무 섬세하고 이런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것이 자칫하면 남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은 또 있으세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사람은 참 오래된 일 끄집어내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물론 좋은 일은 참 제가 잘한 일 못한 일 반반일 텐데 못한 일만 기억하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속에 있는 말을 그렇게 딱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저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하루 종일 고민하게 할 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요. 우리는 직선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자의 뇌를 좀 알면, 여자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남자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아까는 이제 여자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기다리고 있던 남성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도대체가 나는 여자들 이러는 거 이해할 수 없다. 여자의 뇌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지 좀 해결해달라 하시는 남성분들이 있었거든요. 영상 보고 와서요. 계속해서 여자의 뇌를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바라는 여성상. 청순한 얼굴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여자를 꿈꾸곤 하죠. 얼굴도 마음도 착한 여자를 기대하는 남자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른데요. 상상 속의 그녀와는 너무 다른 현실 속 그녀들. 남자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자들이 화나면 남자한테 자기는 왜 내가 화난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화를 안 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 많죠. 여자들 대부분이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 화난 걸 어떻게 알아? 얘기해줘야지 알지. 쇼핑 갔을 때 이제 한번 보고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있는데 또 굳이 한 바퀴 돌고 계속 돌면서 보고서 저거 이쁘네 이거 이쁘네 막 좀 골라서 빨리빨리 바꾸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걷다가 또 짜증내거나 그러면은 또 싸우게 되니까 아무래도 옷 고르는데 한참 걸리는 것도 있고 전화기가 정말 뜨거울 정도로 근데도 여자친구는 때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계속 이어가야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밥 먹을 때 이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아무거나 좋다고 얘기할 때 그래놓고 또 뭐 먹자고 하면은 막상 또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자 2명 이상 가면 왜 팔짱을 끼고 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밥 먹을 때 배부르다 해놓고 뭐 막 디저트 같은 거 막 빵 같은 거 먹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행동을 살펴봤는데요. 여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남자들은 저런 것들을 보면서 여자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약간 예상되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몇 가지는 정말 남자는 저거 몰랐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입장에선 당연합니다. 쇼핑 가면 옷 한 10벌 기본으로 입어봐야 되고 쇼핑몰 한 3바퀴는 돌아야 하나가 보일까 말까 하거든요. 한 번 돌고 보는 거랑요.
두 번 놀고 보는 게 분명히 달라요. 여자들은 다 그렇게 지금 공감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러면은 다 막 인상 쓰면서 저쪽 구석에서 화장실 앞에 모여갖고 투덜거리거나 담배 피우고 있거나 이러더라고요. 이런 쇼핑에 대한 차이도 어떤 여자와 남자의 뇌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도 역시 이제 그 남자는 목표거든. 백화점에 가도 내가 뭘 사겠다. 딱 그 코너에 가서 딱 사고 나오는데 여자들은 아마 그 과정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괜히 돌아다니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도 가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쓸데없는 걸 사게 됩니다. 이 충동 구매라는 게 모든 인간들에겐 다 있거든요. 내가 어느 잡지에서 본 영화인데 부부간에 다정실에 이 손을 잡고 다니는 친구가 이 한 녀석아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무슨 신혼 부부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하길래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손만 놓으면 제 여자는 살린다 아까를 묵는 겁니다. 네, 그 이야기 듣고 한참 웃었는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여성분들은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백화점은 또 묘하게도 그런 여성들의 심리를 잘 충족시키게 에스컬레이터를 잘 놔놨어요. 그 에스컬레이터 탁 보면 저 눈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층도 아닌데 그거 내리는 거예요, 일단. 또 거기 가보는 거죠. 그래서 얘긴데요. 가끔 이제 뭐 회사 갔다 와서 뭐 직장 상사가 뭐 이렇게 해서 나 뭐 혼냈고 뭐 힘들고 이래서 속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남자들은 좀 들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들리나 봐요. 꼭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어떤 남자의 목표지향적인 뇌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수님? 네,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그 남성하고 여성들의 이제 어휘 쓰는 걸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하루에 한 3만 단어 정도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한 7천 단어 정도 쓰고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7천 단어 정도면 하루 회사 다녀오면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의 가장 흔한 농담이 대구 남자가 아주 극단적인데 집에 오면 딱 3마디 한다고 합니다. 뭐 아는 그 밥도 자자 뭐 그런 3마디를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거 이제 얘기하면은 오늘 애는 뭐 하고 지냈어? 아니면 오늘 반찬은 뭐야?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이제 잤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걸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뇌 구조의 차이인 것 같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의 뇌가 서로 간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수다의 그 주제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남성들이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결국은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들어줄 수는 있기 때문에 집에서 비록 사업 생각을 하더라도 아내의 눈을 쳐다보면서 듣는 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집이라는 공간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공간이고 또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말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받아들이는 것, 또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뇌 구조가 달라서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부 사이에 또 이 가정 안에서의 좀 화목한 생활을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대화법이 있을까요? 네, 아마 오늘 뭐 주제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뇌의 차이니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그 뇌 차이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들은 칭찬받는 말을 좋아하고요. 여성들은 믿음을 주는 말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남성들은 굉장히 직선적인 칭찬을 좋아하고 남성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두리뭉실한 이야기로 믿음을 주는 말을 좋아해서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반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들의 칭찬에 반대되는 말은 핀잔이겠죠. 그래서 남성이 뭐 이제 내가 오늘 자전거 2시간 타고 왔어. 그때 아따 힘을 그런 데다가 쓰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데 2시간씩이나 이제 와 정말 대단한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와서 집안일도 하게 되죠. 반대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음을 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수사어가 많아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난 당신 믿어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복잡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 잠깐 그런 다른 여학생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남학생이 그 얘기를 했다고 되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아카시아 강처럼
피어 있는데 아카시아 향을 맡아서 네 생각이 났다. 해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아카시아는 어쩜 그런 향이 똑같이 나냐. 너는 아카시아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주변에 있는 남학생들은 오글거려서 뭐 거의 뭐 몸을 피지를 못했는데 그 여학생은 막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아마 그런 대화법들을 남성들이 배워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실한 대화, 또 이 진실한 대화 속에 서로 다른 부분을 좀 인정해가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면 화목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사이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오늘 이 남자의 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제 뇌에 대해서, 제 행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제는 좀 연애를 해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목한 부부 만들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 그러기 위해서 알아본 남과 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부부 사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거의 주제는 이제 남녀의 그 뇌의 차이니까요. 그 남녀의 뇌의 차이는 다릅니다. 이제 다르다는 건 틀리다는 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르고 음양의 이치가 있듯이 그 상대방의 뇌에는 제가 없는 뇌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화를 하거나 서로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 상대방의 그런 뇌가 원하는 말과 그 행동과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배려를 한다면 가장 화목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문 교수 아주 귀한 걸음 해주셔가지고 조목조목 잘 따져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야기를 듣고 오다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뇌 구조부터 생김새가 다 다른 남자와 여자의 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은요, 박사님, 결국 다르니까.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해 줬을 때 아무래도 화목한 가정이 생겨난다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월이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화목한 가정 만들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 만들기의 비법이 있으면 좀 특효 처방전 내려주시죠. 예. 우리 자꾸 다르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밥을 먹자. 그것 한 가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다. 네. 한 솥에 밥을 먹는다. 이런 옛말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돈독한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식탁이라는 것은요, 이게 바로 이 부교감 우위에 아주 평화로운 이런 식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식탁에 앉으면은 우리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충족이 되는 거니까 참 행복하고 만족하죠. 그러면 정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그 자체가 바로 행복 호르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때로는 조금은 애꼈다가 근데 한 번쯤은 참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함께 밥을 먹는다든가 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온 식구가 한 방에 같이 하면 자는 것도 우리 이 섬마을에는 가끔 보면 가족들이 한 방에 자겠다 그래요. 네. 그 좁은 방에. 뭐 4사람, 5사람이 한 방에 자도록. 그래서 때로는 가보면은 정말 이 아빠랑 이 머시매하고 이불 위에서 레슬링도 하고 난 그렇게 하면 정말 온 가족이 정이 돈독해지는데 불행히도 요즘은 우리가 뭐 전부 가족들이 뿔뿔입니다. 시간대가 다르니까. 이렇게 함께 만날 시간조차도 없는데 그래도 정말 그런 시간은 일부라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특효 처방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화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요, 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번 5월달만큼이라도 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여러분은 민간요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민간요법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이 서양에서도 대대로 많이 이어져 오죠. 하지만 이 민간요법은 대부분이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법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서양에선 이런 민간요법을 기쁘게 하리라 라는 명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바로 플라세보인데요. 오늘은 이 플라세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효과가 있다고 믿으며 복용했을 때 실제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를 일컫는 플라세보 효과.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닌 긍정적인 믿음이 불러온 지극히 과학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약에 대한 깊은 신뢰와 호전될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우리의 뇌를 자극해 믿는 만큼 호전된 상태로 만드는 건데요.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감은 엔돌핀, 오피오이드 등의 진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등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플라세보 효과에서는 믿음이 핵심인 만큼 약의 종류와 이미지가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무리 가짜 약일지라도 약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커지고 알약보다는 캡슐이, 캡슐보다는 주사가 효과가 커지게 되죠. 또 브랜드가 명시된 약이 그렇지 않은 약보다 훨씬 효과가 크고 가격이 비싼 약일수록 플라세보 효과는 강력해집니다.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효과 좋은 약에 대한 통상적인 이미지와 그에 대한 믿음이 플라세보 효과를 증폭시키는 거죠.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긍정적인 믿음 플라세보 효과. 이 플라세보 효과는요, 비단 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죠. 가공식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양성분 라벨입니다. 바로 이 영양성분 라벨에서 플라세보 효과를 찾을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 엘리아 크럼의 밀크쉐이크 실험을 통해 알아봅니다. 엘리아 크럼은 밀크쉐이크를 만들어 2개의 다른 컵에 나눠 담고 한 컵에는 저칼로리 라벨을, 다른 한 컵에는 고칼로리 라벨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자들 중 반은 저칼로리 라벨이 붙은 음료를, 그리고 나머지 반은 고칼로리 라벨이 붙은 음료를 마시게 했는데요. 실제로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똑같은 음료를 마신 상황입니다. 그들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고열량 음료를 마셨다고 믿은 사람들은 저열량 그룹의 사람들보다 더 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다는 믿음이 실제 먹은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은 것처럼 인지하게 만들고 때문에 소화를 돕는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진 겁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저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 바로 이 플라세보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플라세보 효과의 의미처럼 우리도 마음먹은 대로 좀 기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렵고 힘든 일도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뇌과학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서울대 김경진 교수, 고려대 손기훈 교수 연구팀은 동식물의 다양한 생리, 대사, 행동 등의 주기적 리듬을 담당하는 생체시계의 유전자가 우울증, 조울증 등의 정서장애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영국 런던대 연구팀은 임신한 여성들의 감정에 관련된 뇌 영역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활성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곧 태어날 아이를 준비하는 뇌의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는 엄마와 아이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뇌진탕 회복 속도가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2.5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미 방사선학회는 뇌진탕 환자의 평균 회복 기간이 54일로 남성은 평균 66.9일인 반면 여성은 2.5배 낮은 26.3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단시간에 음악 트레이닝이 좌뇌의 혈류량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의 메이어 박사 연구팀은 음악 트레이닝이 뇌 영역 변화를 유도해 음악 분야와 언어 분야의 공통된 뇌 회로를 활성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은 화목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로 다른 남과 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떤 걸 또 알아보나요? 그래요. 오늘은 정말 이 부부 이야기를 하자니까 남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 달에는 뭐 집에는 부부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정말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어른하고 이제 이 점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지 화목한 가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을 시청해 주시면요. 그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